자, 이번에는 이쪽 방향으로 굉장히 길이가 긴 그런 판입니다. 사실은 뭐 판이라고 해도 된다고 그랬지만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걸 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것을 일단 판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한테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그냥 보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편하겠죠. 하지만 일단 판으로 풀어보고 그 판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의 결과하고 어떻게 대비가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뉴 프로젝트로 해서요. 뉴 프로젝트로 해서 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트럭처 타입은 3D, 오케이. 베이스 스트럭처가 플레이트고, 이번에는 폭이 10m고, H는 1m입니다. 굉장히 길쭉하죠. 머티리얼은 여전히 SM400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thickness는 0.1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디트에서 역시 0.25m로 하죠. 뭐 0.25. 여기 왜 그렇죠? 사이즈 0.25가 안 먹네요. 사이즈가 30분의 뭐보다 작아야 된다. 0.3333. 그러면 0.5로 하겠습니다. 0.5. 그 다음에 인서트로 가서 얘를 마이너스 90도로 돌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까 거기는 그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안 된다. 자기가 설정해 놓은 어떤 값보다 그 사이즈가 더 작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모델링을 했습니다. 다시 위에서 봤고요. 이제 옆으로 길쭉하죠. 그래서 바운더리를 여기 왼쪽만 define support에서 힌지로 하고요. 오른쪽은 DZ만 구속을 하겠습니다. DZ만 구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단순보하고 같은 지점 조건이 되었습니다. 자, 로드로 가서 스태틱 로드 케이스 역시 두 개입니다. 로드 케이스 1이 있고요. 유저 디파인드 로드고 이것은 집중하중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로드 케이스 2는 분포하중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로드 케이스는 여기 로드 탭을 누르고 들어가서 첫 번째는 노달 로즈고요. 로드 케이스 1번에 들어가는데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일단 또 부재 넘버를 켜보겠습니다. 5, 6, 7, 8, 9, 10이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가운데입니다. 선택을 하고 FZ가 마이너스 100이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없어져 버렸는데 로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드에서 로드 밸류까지 해가지고 노달 로드를 보겠습니다. 네, 100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로드 케이스 2는 프레셔 로드였죠. 프레셔 로즈는 로드 케이스 2번에 넣고요. 그 다음에 크기는 마이너스 5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가 다 선택해 줘야 되겠죠. 전체 다 선택하고 apply 해주면 자 이렇게 잘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게 로드 케이스 잘 들어갔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디스플레이에서 로드 케이스 1을 보면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로드 케이스 2를 보면 분포하중은 집중하중은 없고 그 대신 프레셔 로드 이네요. 프레셔 로드를 보자 그러면 프레셔 로드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하고요. 퍼포먼 애널리시스 example 14-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죠. 먼저 리액션을 한번 볼까요? 리액션을 보면 밸류까지 같이 봅시다. 자, 이건 어떤 케이스였죠? 여기 가운데 집중하중이 작용했었죠? 예, 그때의 이쪽 편하고 이쪽 편의 반력입니다. 우리가 하중을 다시 보겠습니다. 가운데 100이 작용하니까 이걸 보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지금 요 지점에 작용하는 반력이 얼마여야죠? 50이어야죠. 여기 50, 여기 50입니다. 맞습니까? 18.5, 18.5 더하니까 36, 37에다가 13 더하니까 요 합이 50이 맞습니다. 여기도 50이겠죠. 그래서 지금 제대로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밴딩 모멘트나 전단력은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forces에서 플레이트 forces and moments에서 MXX를 봐야 됩니다. MXX. 왜 MXX를 봐야 되죠? 여기서 잠깐 엘리멘트로 가서 엘리멘트의 로컬 엑시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이게 엘리멘트 로컬 엑시스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요 방향이 X, 그죠? 그러니까 폭 방향이 Y, 그리고 연직 방향, 중력 방향이 Z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봐야 되는 모멘트가 요 축에 대한 모멘트를 봐야 되기 때문에 MXX를 봐야 됩니다. 저번에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MXX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forces MXX를 보고 컨투어는 복잡하니까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values만 보고 apply를 하면 local axis는 끄겠습니다. local axis는 디스플레이에서 꺼버리고 전체를 한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현재 MXX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요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엘리멘트가 어떻게 분포가 되느냐고 하면 여기 잠깐 올려놓고 있으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 숫자를 봐도 됩니다. 절점 번호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10번 부재고요. 10번 부재, 10번 절점, 11번 절점, 32번, 31번입니다. 그러니까 11번하고 32번 여기가 가운데선이죠. 여기 가운데점입니다. 그래서 32번하고 11번을 보면 이렇게 보기 힘드니까 아예 그냥 리설트 테이블을 가지고 직접 봅시다. 이 리설트 테이블을 가지고 숫자를 보겠습니다. 뭐를 보냐면 플레이트 forces and stresses, forces의 유닛 랭스, 단위 길이당 이걸 보겠습니다. 유닛 랭스. 전체 force and stress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쭉 나오는데 내가 조금 전에 봐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이렇게 보일 텐데 플레이트 포스도 있고 이거는 그냥 힘입니다. 단위가 보면 여기 킬로뉴턴이고 킬로뉴턴 곱하기 미터입니다.
미터죠. 예. 그래서 요거는 단위가 지금 힘으로 나와 있는 거고 킬로미터 미터 또는 모멘트 그 자체로 나와 있는 거고 여기 뒤에 보면 여기가 여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플레이트 포스에 뭐를 보느냐면 로컬을 볼까요? 로컬을 와가지고 로컬을 금방 이게 내가 지금 지워서 없애버렸다. 뭐 이거 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볼 겁니다. 아마 처음 들어가면 뭘 볼 거냐 물어보는데 엘리멘트 다 보겠다. all 전부 다 보겠다. 엘리멘트 타입은 플레이트를 보겠다. 그래서 로드 케이스 1번만 보겠다 해서 OK를 하면 이렇게 값을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것이 요겁니다. 여기서 봐도 좋고 여기서 봐도 좋고 다시 보면 단위 길이당입니다. 유닛 랭스. 유닛 랭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오냐면 혹시 이게 지금 그냥 지나갔다면 이게 UL이 유닛 랭스입니다. 로컬 SS의 유닛 랭스입니다. 또는 리서치 테이블에서 플레이트로 가서 포스의 유닛 랭스를 보겠다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요 화면이 뜨게 되고요. 다시 또 안 나와버렸네. 플레이트의 유닛 랭스를 보면 한번 해서 없어져 버릴 모양이다. 여기 있구나. 이거 윈도우를 일단 닫겠습니다.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클로즈 윈도우를 해서 여기서 리저트 테이블로 가서 플레이트에서 force and stresses를 해서 하면 여기 다 열립니다. 그 중에서 플레이트 force를 받아도 되고 모든 부재에 대한 걸 다 보겠다 그러면 O를 선택하면 1번부터 40번까지 이렇게 선택이 될 거고요. 엘리멘트 타입은 플레이트에 대해서 보겠다 하면 플레이트를 선택해서 add 해주면 됩니다. 로드 케이스는 어떤 걸 볼 거냐? 로드 케이스 1번 보겠다, 로드 케이스 2번 보겠다. 이렇게 해서 OK를 해주면 보입니다. 이거는 단위를 여기 보시면 그냥 힘이고 여기는 모멘트입니다. 킬로뉴턴 곱하기 미터입니다. 단위 길이당을 보고 싶으면 여기 와서 유닛 랭스입니다. 유닛 랭스, 로컬 코디네이터로 본 유닛 랭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뭘 볼 거냐? 1번부터 40번까지 모든 걸 다 보겠다. 플레이트에 대해서 보겠다 하고 로드케이스 1번, 2번 다 보겠다 해서 OK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아까 요 표하고 요 테이블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플레이트 포스의 UL, 유닛 랭스, 로컬을 봤는데 제일 큰 차이점이 뭡니까? 여긴 전부 다 단위 길이당입니다. 단위 길이당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다시 여기 요 차트로 가면 요 숫자들이 뭘 뜻하느냐 또는 여기 가만히 대고 있으면 나옵니다. 노드 10번에는 228, 노드 11번에 242, 노드 32에 257, 221 나오는데 이게 뭘 뜻하느냐 이 숫자가 뭐냐 하면 11번하고 32번을 주로 보면 됩니다. 가운데 점에서의 휜 모멘트를 보려면 자 그러면 리저트 테이블로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200 몇십이 나온 게 어디 있느냐 하면 MXX가 그리고 10번 부재죠. 10번 부재면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 10번 부재의 로드 케이스 1번일 때 값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게 237.5가 센터에서의 값이고 여기 보면 센터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각 절점에서의 값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28, 242, 257, 221 이 숫자가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숫자입니다. 그럼 이 숫자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해석한 게 이런 단순보였어요. 단순보였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좀 그립시다. 요거를 조금 더 왼쪽으로 해가지고요.
자, 이게 우리가 푼 문제가 뭐냐면 전체 10m인데 5m 가운데 5m 떨어진 점에 100kN의 집중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얘를 이렇게 보로 해석할 수도, 그래서 여기 단면을 딱 보면 단면이 폭이 1m, 높이는 0.1m인 이런 보로 해석할 수도 있었고, 얘를 우리는 또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지금 얘를 우리는 플레이트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운데를 하나 나눴고요. 이렇게 뭐 좀 많이 나눴습니다. 개수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지금 해서 가운데점에 역시 100kN의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결과를 보면, 그리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했느냐면 여기 있는 요 부재 하나를 딱 떼내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그렇죠? 이게 10번 부재고, 여기가 10번 절점, 11번 절점, 여기가 31번 절점, 32번 절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결과를 보면 결과에서 11번 절점은 약 한 200, 정확하게 숫자가 이게 11번 절점에서의 값이 240이고요. 32번 절점에서의 값이 257 되겠습니다. 근데 단위가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킬로뉴턴, 미터, 퍼 미터, 단위 길이당입니다. 킬로뉴턴, 미터, 모멘트인데 퍼 미터, 단위 길이당의 모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번 절점에서의 모멘트의 단위 길이당 모멘트의 크기가 242 정도 되고 32번 절점에서의 값이 257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전체를 평균을 하면 이게 약 한 25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250 킬로뉴턴 미터 퍼 미터. 즉 다시 말해서 단위 길이당 이쪽 변에 여기 변에 작용하는 여기에 작용하는 이 모멘트의 크기는 250kN 미터 퍼 미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폭이 지금 얼마예요? 폭이 0.5m죠. 여기 전체 폭 1m짜리를 두 개로 나눴으니까 하나가 0.5씩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우리가 힘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작용한다는 거죠? 여기가 250kN/m에다가 0.5를 곱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힘의 125kNm라는 겁니다. 색깔 좀 바꿉시다. 색깔을 얘를 이렇게 분포하는 거니까 이렇게 분포하는 게 250kN 미터 퍼 미터 평균 이렇게 작용하고 있고 얘를 여기에 대해서 다 합치니까 여기에 다 합치니까 그게 얼마가 된다고요? 곱하기 0.5를 해주니까 이게 125kNm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작용하는 요 부재 요 면에 작용하는 게 얼마예요? 125. 따라서 여기에 작용하는 게 이쪽 옆에도 똑같겠죠. 그게 125. 따라서 요 두 개를 합치면 얼마죠? 이게 250kNm가 여기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호로 해석한 거하고 결과가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가운데 100kN이 작용하고 있죠. 그러면 발력이 어떻게 됩니까? 발력이 여기가 50, 여기가 50kN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운데점에서 요 M 맥시멈 값. 이건 어떻게 구합니까? 50 곱하기 길이 5. 50kN 곱하기 길이 5m 하면 이게 얼마? 250kN 곱하기 미터.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하나? 보로해서 구하나? 이렇게 플레이트로 해서 구하나? 이 가운데점에서의 휘 모멘트의 크기 또는 반력 모두 다. 아까 반력도 우리 아까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짚어봤지만 여기점에서 반력이 세 군데죠. 여기 하나, 둘, 셋. 요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였습니까? 50kN이었죠. 이쪽도 마찬가지고 이 세 점에서의 그걸 다 더하면 50kN.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가 도로 해석하나 이렇게 해석하나 플레이트로 해석하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거를 플레이트라도 해석할 수 있고 도로도 해석할 수 있고 하지만 그 결과는 결국은 우리가 똑같은 값을 얻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단위는 여기서 단위는 이렇게 킬로뉴턴 곱하기 미터 퍼 미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의를 해줘야 된다. 그럼 여기는 아까 이 숫자는 뭡니까? 여기 보면 MY가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죠? 마이너스 다시요. 마이너스 63이 나와 있죠. 11번, 32번에. 이거 뭡니까? 여기 두 개 더하면 65죠. 그죠? 여기에 11번 절점하고 11번 절점에 작용하는 모멘트의 크기가 62. 여기는 32번이 63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요. 색깔을 까만 색깔로. 아까 force를 보니까 여기 10번 부제, 10번, 11번, 31번, 32번인데 이번에는 이 숫자들은 이번에는 힘으로 따지면 여기가 62, 여기가 63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위가 킬로뉴턴 곱하기 미터입니다. 따라서 요 두 개를 더하면 이 120 마찬가지로 125 킬로뉴턴 미터가 되죠.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단위가 힘으로 나와 그러니까 모멘트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62 킬로뉴턴 미터고 여기 작용하는 모멘트가 63 킬로뉴턴 미터가 작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니까 125. 이렇게 생각하나 힘으로 생각하나 단위 길이당의 모멘트로 생각하나 직접 모멘트로 생각하나 그 결과는 결국은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결과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고요. 똑같은 계산 방법으로 여러분들 로드 케이스 2일 때도 해보세요. 로드 케이스 2일 때도 리액션 한번 보고요. 리액션 로드 케이스 2일 때 보고 그러면 전체 5kN per 미터의 제곱이니까 전체가 10 곱하기 1이니까 50이죠. 50이니까 이쪽에 25가 돼야 됩니다. 반이니까. 맞습니까? 예, 여기가 25. 9, 7, 9를 더하면 25가 되겠죠. 그렇게 돼야 되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걸 분포화중으로 계산을 해서 가운데점에서의 휘 모멘트 보로 했을 때하고 이렇게 플레이트로 했을 때하고 꼭 비교를 한번 계산을 해서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